오늘장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영업 비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앞서 끄는 점 시간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들이 화장품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저희 병주 이사님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주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이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 26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는데 이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다고 해요. 네네. 1분기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어제 화장품주 시세도 좋았잖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질적으로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5.2억 달러로 1등입니다. 여전히 중국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감소하고 있어요. 추세가. 그리고 이제 미국은 2위로 4.4억 달러 거의 차이가 없는데 미국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모살구지 않습니까? 관세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국산,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산 화장품이 미국과 일본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1등입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아니면 프랑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제일 많이 쓴답니다. 굉장히 이거 반가운 좋은 소식이죠. 질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자, 내용을 보면은 또 기초 화장품을 19.5억 달러로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색조 화장품도 3.6억 달러로서 여기 보시면 질적으로 이제 일이 많이 증가하고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K뷰티가 지난해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드디어 프랑스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요인이 좀 뭐라고 보면 될지 궁금한데 뭐 한류 열풍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은 우리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외국 여성들, 특히 유럽이나 미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이 좋아서 시집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이게 미남이잖아요. 그 친구들 보거나 혹은 블랙핑크 이 친구들을 이제 외국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한국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또 드라마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선망을 하면서 더군다나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외국 가다 보면 또 또 이쁘장이 생겼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사람은 일본이나 그 중국 사람에 비해서는 좀 이쁘장이 생겼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화장품까지도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K컬처, 즉 문화적으로 그런 그 산업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SNS가 더 스며들수록, 그리고 앞으로는 또 AI가 스며들수록 우리나라 화장품은 더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는 또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 경기 방어주인 소비재주로서도 매력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실적도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곧 실적 시즌 다가오잖아요. 네. 2분기 유망주로 그러면 화장품주를 꼽아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화장품 관련주, 저희가 말했던 한국콜마, 네. 그리고 또 실리콘2 이런 관련 종목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의료, 미용기기 관련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그 종목도 아주 좋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한국콜마를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3월 13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수익률은 7.8%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3%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짚어본 것처럼 K뷰티 또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면서 이제 정말 바닥 다지고 상승 추세에 돌입하는 건지 궁금해요.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이 종목이 한국콜마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일봉에서 보면 여기만 놔두고 다 윗꼬리로 다 뚫었죠. 이제 볼린저 밴드 윗상단 때문에 윗꼬리를 맞고 내려왔지만 이제 보시면 일봉이 드디어 악의입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는 2분기 잘 나갈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를 월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은 드디어 이제 악어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벌어지니까 쫙 올라가죠? 네. 여기도 어떻습니까? 벌어지니까 올라가죠?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죠.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콜마가 지금 2분기 때 공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기존에 한 1억 8천만 개를 공급했는데 이제는 3억 개 이상을 공급하는, 그런데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공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미국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미국 이번에 상하이 관세 어찌 보면은 수혜주가 되겠죠. 왜 미국 정책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자 볼리밴드가 월봉에서 양쪽으로 벌어지면 올라가죠. 이제 드디어 벌어졌네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4월 달에 벌어졌기 때문에 4, 5, 6 아마 2분기 때 최고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새벽에 있었던 상호 관세 이슈에도 오히려 수혜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한국 콜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제 전망적인 시장 한마디인데, 악재 털고 4월 강세장, 상호 관세 이긴다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요즘 이 증권사에서도 4월 코스피가 이제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상호 관세 충격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거다. 그리고 뭐 실적 시즌에 상승세 보일 거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 장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요즘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저희가 이 한마디를 들고 왔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하기 전에 회의를 통해서 네. 상호 관세를 매겼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겨낸다고 봅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선반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관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별,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상호 관세를 매겨놓고 이제는 국가별로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관세대로 된다면 미국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비싸게 수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보다 중요한 거는 이 관세에 의해서 미국 경기가 나빠지느냐가 실업률 지표입니다. 그런 실업률 지표가 아니면 내일 정도 나올 겁니다. 3월달 실업률 지표. 그거를 잘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관세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기로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의 1분기 GDP 나오가 안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반영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수출 경기가 나빠지느냐 안 나빠지느냐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 바로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네. 자, 근데 반도체가 지금 3월 달에 무려 11%나 증가를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좋게가 나갔고요. 특히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우리 컴퓨팅 체계가 윈도우 10이 올해 10월 달에 종료가 되면서 윈도우 11에서 12로 바로 넘어갑니다. 거기는 AI를 장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도체 DDR5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고 이런 컴퓨팅 사이클이 바뀌면 삼성전자 주가는 보통 3년을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2분기 때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오늘도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이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잘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힌트까지 저희가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나왔던 삼성전자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대거 매도했습니다. 7,200억 원이 넘게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매도 금액이 적더라고요. 이제 바닥이 확실히 견고해졌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간 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저는 이 삼성전자나 우리 종합지수 그래프는 정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그래프를 약간 속일 수가 있지만 대형주나 이런 종합지수는 그래프를 속이질 못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 그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지금 중기 골든크로스가 되려고 하네요. 121선을 61선이 뚫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보통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한번 되기 전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례를 우리가 한번 2년 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요 지점도 보시면은요.
여기를 볼까요, 한번? 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골드 크로스 만들기 직전에 뺐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있죠. 자,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과거를 이렇게 쭉 당겨 보면은 자, 2016년부터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윈도우 7이었죠. 여기 그리고 요 지점을 다 보면은 빨강색 선 61선이 121선을 뚫으면은 대세 상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으로 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대세 상승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자 보시게 된다면 자 우리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지금 골든 크로스를 지금 만들고 나서 눌렀거든요. 네. 우리 어떤 그 현재 이슈랑 그다음에 미국 이슈 합해가지고 눌렀지만 다시 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대응 전략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침 8시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역시나 오늘도 대세 상승을 예고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면 이 흐름에 좀 올라타볼 수 있는 주력 상품도 만나봐야겠죠.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기업 어느 쪽 보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애경산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애경산업은 지금 화장품도 이제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매각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건이 이번에 나왔는데 네. 애경모그룹이 지금 상당히 부채가 많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경그룹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부채가 많아가지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경산업 지분을 매각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제 모그룹이 현재 애경산업 지분을 63%를 매각할 그런 예정인데 자기들이 희망가는 약 6,50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4,200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주가 대비 한 70% 이상 100% 정도 올라간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자기들이 매각가를 예상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애경 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을 본다면 매출액이 6,791억으로서 굉장히 탄탄한 그런 회사가 되겠고 역시 화장품 관련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68억으로서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매각건을 올리게 된다면 그 인수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빅3 기업 중 하나인 애경산업을 저희 오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무려 11% 넘게 급등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사님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어제 보시면 굉장히 가격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요거는 바로 볼린저 밴드지 않습니까? 볼린저 보면 일봉인데 바로 거기를 돌파해서 나왔습니다. 돌파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다 매집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이런 매각건을 알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초가로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여기 고점을 한 8개월 정도 박스권을 다 뚫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비해서 거래량이 한 50배 이상 폭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자, 매수가 범위는 일단은 그 16,100원에서 16,150원인데 다행히 이제 미국 증시가 시간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기회를 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그 이제 우리 매수가 대비 7% 이익권인 17,3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500원입니다. 거기는 저희 매수가 대비 15% 이익권인데 15% 이익을 5회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이익을 따박따박 거두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손절가는 1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수 선물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애경산업 같은 유망주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때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3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님 그러면 조금 전에 이 화장품주 안에서 또 다른 기업, 의료 쪽도 가져와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 기업은 어디로 보면 될까요? 자, 다른 종목은 바로 동방 메디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저는 항상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어두울 때는 그 회사들의 실적이 제대로 나는가를 체크할 필요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올해 전망치입니다. 매출액을 1,31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270억을 그 전망을 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신규 상장 회사라 약간 거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하면 거품이 끼는데 요즘에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적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한방침과 한방 부항기 판매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보다 약간 그 부가가치가 센 영업이익률이 높은 데가 바로 필러입니다. 저도 필러를 맞으려다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좀 해봤습니다. 맞으려고. 네. 그래서 여기 의료기기를 이거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수출하려고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요. 한방의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도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신규 상장이 별로 안 됐거든요. 네.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드디어 여기도 볼린저밴드입니다. 어저께 최근에 지금 그 이번 주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자, 그러는 상황에서도 볼린저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가격을 다 뚫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살짝 눌림목을 준 상태입니다. 드디어 악어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황도 안 좋은 상황인데 뭔가 자기는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균 표심평가 값을 끌고 올리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역시 지금 미국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빠질 때 이 종목은 살짝 가격이 떨어져 출발하겠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갈 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악어입이 정말 여러 차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방 메디컬에서도 악어입 볼린저 밴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이 종목의 매수가 범위는 11,400원에서 11,420원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2,250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유망 종목인 동방 메디컬 1차 목표가는 12,250원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9,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이제 오늘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욕 증시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 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뭐 관세 이슈도 있고 저희 좀 투자 전략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 찾아뵐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관세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를 한 3일 정도에 2조가량을 넘게 팔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선반영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오늘 아침에는 저는 공격적으로 덤벼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매수가를 말씀드린 데가 있습니다. 특히 넥스 트레이드 신경 쓰고 있는데 거기를 장중에 가격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거기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오히려 오늘 시장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시시각각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호 관세 부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혼란스러운 국내 증시 중심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좋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민해서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